248번째 학습번호인데요. 보이 숫자하고 볼견자죠. 자, 보이 숫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글자 가운데 제사짓자나 제사사자에 공통으로 쓰이고 있는 글자인데 제사하고 관련되는 글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제사하고. 근데 제사를 지낼 때는 흔히 재물을 사용하잖아요. 제사에 이런 재물을 사용하고 그 재물을 올려놓는 걸 갖다가 흔히 제탁이라고 하죠. 제탁. 제상. 우리 요즘은 제상을 많이 쓰지만 옛날에 제탁. 그 제탁을 갖다가 표현할 때 이제 국어사전에 제탁이라는 용어가 표기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제사를 지내는 높은 탁자예요. 그 제탁을 옛날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만 표현했어요. 그래서 요 글자에 각본문에서 이렇게만 표현했어요. 원래 이렇게. 그러니까 재물을 돋보이게 해서 밑에 받침민을 두고 그 위에 넓은 제탁이 될 만한 넓은 물체를 올려놓는데 거기다가 이제 재물을 올려놓은 거예요. 지금 재물이. 저 서해 저 앞 시간에 안동 하이마을과 하이마을에 저 서해 유성령 선생님 종택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거기서 그 유성령 선생님 불천이 제사를 진행 제탁을 이렇게 보면은 재물이 한 10개 정도밖에 안 올라가 있어요. 높은 제탁에다 이렇게 차려놨는데 바로 그렇게 해요. 서유성님 선생님 제탁에다 재물을 차려놓고 제사 지낸 것을 갖다 표현하는 글자가 바로 이 글자, 이 글자. 하나는 글자. 그렇죠, 이 글자. 나중에 요 글자가 이게 지배 형태가요. 집명자가 되고 그릇 명자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제탁이에요. 제탁. 이게 가불병제에 내체청간제처럼 쓰이고 있지만은 원래 제탁이고 나중에 이게 편안한 뜻이 집에서 제탁에다 재물을 올려놓고 그릇에 재물을 올려놓고 집안의 편안함을 빌기 때문에 편안할 영자인데 편안한다는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는 거니까 마음 심자가 나중에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 심자가.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편안할 영자를 갖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여기에 요 글자가 바로 이 형태고 처음에는 이 형태고 그건 제탁이에요. 제탁. 그 후대로 오면서 제탁이라는 게 재물을 돋보이기 위해서 높여야 돼. 이게 딱 산에다가 이렇게 높은 산꼭대기에다가 올려놓고 여기다 재물을 올리고 하늘에다 제사를 지낼 수도 있는데 하늘에 더 가깝길래 높여야 돼.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핵이 더 추가돼 이렇게. 이렇게 추가되니까 위가 올라가니까 옆에도 불어야 되는데 옆에도 핵을 추가시켜 이렇게. 그래서 오늘날 이 글자 정의가 된 거 이게. 제탁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이게 그래서 제탁을 나타내는 글자지만 왜 그럼 오늘날 보이다라는 뜻의 글자가 되느냐. 제탁에 재물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낸 이유는 뭐이냐면 신령스러움을 드러내 보여달라고 하고 지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컨대 산꼭대기에 올라가 제탁에다 재물을 올려놓고 하늘에다 제사를 하는데 기우제 같은 걸 지내는데 신령스러움을 드러내요. 비를 보여달라 그걸 그런 의미를 갖고 제사를 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이다 이 뜻이에요. 보이다. 제사를 지낸 이유는 신령스러움을 드러내 보여달라는 의미를 가지고 지내기 때문에 보이다 이 뜻이. 그래서 이게 이제 시범이라든지 시위라든지 전시회라든지 할 때 쓰이는 시자가 된 거예요. 이게. 자, 그 보이시자고 그 다음에 볼견자는 사람이 있고 눈이 강조된 상태예요. 사람의 머리 부분에 눈을 강조시키는데 눈목자를 쓰고 사람이 밑에 쓰일 때는 어진 사람으로 바뀌죠. 그래서 뭐 아이아자 뭐 이런 데서처럼요. 빅광자 이런 데서처럼 밑에 쓰면 어진 사람. 이게 사람 인자, 내는 사람 인자예요. 자, 사람의 눈을 강조했기 때문에 뜻이 눈과 관련된 눈으로 본다고 해서 볼견자예요. 여기 시나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약속된 놈이겠죠. 글자 속에 의미 없으니까. 그래서 두 글자를 살펴봤는데 그 시자가 여기서 의미 역할을 해요. 그러면서 볼견자에 의해서요. 뜻이 보다 이 시자가 의미 뜻이 있는데 볼 시자가 되고 볼 시자가 되고 보는데 이게 그냥 보이니까 보는 상황. 사람이 눈이 하는 게 보기 위한 거 아니에요? 요 볼 시자는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보는 거. 그냥 그래 눈에 보이가 보는 건데, 근데 제대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봤으면은 분명히 뭔가 정보가 들어왔을 텐데 그냥 보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상황이 그래서 시의불견 아니에요? 시의불견? 보아도 보이지 않고 먹어도 뭐 들어도 들리지 않는 상황 시의불견. 그때의 시자에 그러니까. 자, 요 글자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가 제사제자예요. 제사제자도 여기 지금 나와 있죠. 제탁 위에 고기 덩어리가 있고요. 그걸 손으로 올려놓는 상황을 표현했어요. 제사와 관련돼가지고 요즘에 알력들이 많잖아요. 사실은 뭐 교육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점에 대해서도 언급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저도 잠깐 얘기해 보는데, 제사를 지내냐 안 지내냐 뭐 이런 문제가 가장 우선인데,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건 아니다 하면은 그럴 수 있어요. 저 황희정성 얘기에 여러 가지니까 그거 있어요. 어떤 사람이 황희정성을 찾아와가지고 우리 집에 소가 새끼를 낳았는데 제사를 안 지내도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있다가 어떤 사람이 또 가지고 우리 집에 돼지가 새끼를 낳았는데 제사를 지내겠죠? 그러니까 그러시오 그런. 그러니까 나는 또 아니 어디는 제사를 지내지 말라고 어디는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그게 뭐냐 마음이다 이거예요. 지내고 싶은 사람은 지내고 지내기 싫은 사람은 지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모든 게 마음에 달렸다 이거예요. 마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제사라는 것은 살아서 이제 효도가 죽어서의 효도고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제사라는 것이 사실은 살아서 이제 효도를 물론 해야겠지만 죽어서도 효가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죽어서의 효도라고 생각해야 되죠. 이게요. 아무래도 제사를 차리는 추원법원 하는 입장이고, 추원법원을 하면 스스로 부모의 고마움을 또 생각할 수 있는 상황 아니에요. 제사라는 게 추원법원을 위한 행위니까. 근데 사자수학에도 그 제사 관련돼 가지고 또 문제가 뭐냐면 지내냐 안 지내냐 뿐만 아니라 또 재물이 또 문제, 재물. 그러잖아요. 조금 전에 서해 유성령 2세기에서 불천이 제사 지낼 때에 보면 재물이 10개, 15가지 이상이 안 넘어가요. 뭐든 다고 옛날에는 재물이라는 것이 왜 많이 있어야 되냐면은 사대봉사라고 지손들까지 다 모이니까 사람들이 많아. 그러잖아요. 그럼 먹고 살기가 또 힘든 시절이야. 그럼 지손들이 사대봉사하고 지손들이 많이 모이면 제사의 마지막 얘기가 뭐예요? 음목이잖아요. 음복. 음목이라는 게 제사의 음식, 복이 깃든 음식을 조금이라도 먹는 건데, 음목으로 오다 보면 입이 많으니까 제사의 재물도 많아야 돼. 그렇지만 요즘에는 핵가족화 됐고, 옛날에 대가족이고 핵가족화 됐고, 또 사대봉사까지 지내지지 않는 집안도 많아요. 저희 집 같은 경우도 저 할아버지 아버지 살아있을 때 사대봉사 한다고 했지만은 아니 한 번도 못 본 고조 할아버지까지 못 온다고 지내냐고. 살아서 제가 알고 계셨던 분, 제가 태어났을 때 저를 돌봐주셨던 분 정도만 해서 지내자고 해서 줄여가지고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재물이 많이 필요가 없잖아요. 제사의 재물은 풍성하게 차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게 아니에요. 사자수학에도 아까면서 얘기했죠. 추원법원하고 제사 뭐라고 했냐면은 필성하라고 했는데, 필성이 풍성할 성자가 아니야. 정성성자, 정성성자.
풍성 제사는 반드시 풍성하게 해라 그 얘기가 아니야. 처음 부분을 위해서 사자성이 나온 거예요. 제사는 정성으로 지내는 거이지 풍성하게 차리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재물도 살아기 그리고 재물도 딱 정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뭐 자청 자포우기 따지고 뭐 홍동백서 따지고 뭐 조이시 따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따지는데 살아생전에 돌아가신 당신이 좋아했던 뭐 파인애플 좋아했다면 파인애플도 올릴 수 있는 거이고 서양 그렇게 예? 좋아했던 음식 있으면 올리면 안 되잖아. 아 그렇죠. 물론 귀신을 쫓는다는 복숭아를 올리면 안 되지. 게다가 팥죽 같은 거 올리면 안 되지. 그런데 그래도 뭔가 행동을 할 때는 뭐 저쪽으로 고인이 좋아하시는 그런 걸 그래 그렇게 해서 제사를 지내면은 제사라는 게 그걸 빌미로 삼아가지고 여러 형제들이 모처럼 모여가지고 돌아가신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 생각도 하고 또 그 참에 집안 대소서 나누고 그 가운데 또 형편이 어렸으면 도와주자는 얘기도 하고 뭐 흥미한 무선을 위한 자리일 뿐이야 사실은. 근데 그런 자리를 갖다가 뭐 어찌네 저찌네 했었고 그렇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한 가지 더 붙인다면은 이게 이제 지는 쪽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종교적 신념이 있어가지고 안 지내고 또 그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근념까지 헤아려서요. 판단을 하시기 바라고. 요 글자는 다른 글자 구성에 도움을 주면서 음의 역할을 글자로서 지음제자가 있고요. 사이제자라고 하는 게 낫겠다. 지음제자, 가제자 뭐 이렇게도 있는데 언덕과 언덕 사이를 갖다가 표현해서 이거 언덕이잖아요. 언덕과 언덕 사이예요. 이게 나라하고 이게 나라라면 그 나라와 나라의 관계를 국제관계 뭐 할 때 쓰는 자잖아요. 사람과 사람이 교제할 때 쓰는 제자죠. 그 다음에 진년자가 달라붙은 글자도 제자가 음역하는데 이 몸이 하나 탈락되면서요. 그러면서 입성자 리을자를 달라붙여요. 그런데 그 글자가 찰까지 왔어요. 찰. 그래서 집안을 살핀다고 해서 살필찰이라는 글자고요. 그 살필찰자는 다시 손이 달라붙어가지고 이렇게 쓰면요. 그렇죠. 찰은 차인데 손으로 비빈다고 해서 비빌 찰자인데요. 마찰을 때 쓰는 글자예요. 찰과상을 때 쓰는 글자. 자, 이런 때 쓰이는 글자가 제사지자라는 거 알아두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제사지자도 이 정도로만 해서 간단히 배우고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예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는 숨길 숫자예요. 자, 두 글자로 분석이 될 수 있는데 하나는 기본자죠. 고치고자라든지 가계정자라든지 또 뭐 뒷간측자라든지 좀 허술한 집에다 쓰이는 글자죠. 거의 공통으로 쓰이는 글자가 있잖아요. 집 모양인데 기둥이 한쪽만 있잖아요. 좀 허술한 집이요. 고집 가계. 가계는 가가에서 나온 말이에요. 가가 임시로 지은 집. 옛날 길거리다 종로에다가 이렇게 이 가게들이 이렇게 종로 미구전 같은 게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임금이 행차하면 이거 없어야 돼. 떼내야 돼. 임시로 지었기 때문에 철거를 해. 임금 지나고 나면 다시 세워. 그게 가가죠. 가가. 뒷간측이요. 가계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 척수라고 그러잖아요. 척수. 추수. 화장실을. 야, 이 글자는 참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이 글자고 이 글자가 서로 교환이, 이것과 이것이 교환이 잘 돼요. 자, 어쨌든 간에 이게 집모에서 나올 때 집이고 엄이라는 음을 갖고 있는 글자예요. 엄 뭐 이런 식으로 옛날 분들이 잘못 얘기하고 있었는데
범자고 이것은 늙은이 수라는 글자예요. 늙은이 숫자인데 요 글자도 고문자를 보면 이 집과 관련돼 있어요. 이게 집과 관련돼 있고 불이요. 불이 있고 이 횃불이 이렇게 나뭇가지에 이게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횃불이 있고 그걸 손으로 들고 있어. 그래서 이것도 그대로 정리하시면 이렇게 써줘야 될 거죠. 그런데 후대로면서 이제 글자의 형태에 이제 변화가 생겨나는데 이 불화자가 저 뭐죠? 사람이 이렇게 있고 머리에 원래는 불이죠 이렇게요. 빛광자처럼. 그렇죠. 그것이 이렇게 써줘야 될 글자를 오늘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쓰는 것처럼 빛광자 이게 불화자 이게 이렇게 표현된 글자 불화자인 것처럼 여기에서도 여기 이렇게 요거 이어져 되고 이렇게 크게 요글자 이렇게 쓰이는 글자가 빛광자 요글자처럼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되고 요거 옆에 핵 위에 아주 위아래로 쫑겨야지. 이렇게 써야 어디 갔어? 이렇게 써야 될 글자가 이렇게 썼다 이게. 자 손에 불을 들고 집안에서 손에 불을 들고 있는 사람인데 이 불이라는 것이 사람한테 큰 이름도 주지만 또 큰 불행도 가져다 주는 거 아니야? 불난 상황 생각이면 그 불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 다룰 수밖에 없어요. 한 집안에서 조심스럽게 다뤄야 될 물건이니까. 그리고 이게 뭐예요? 꺼트리면 안 되잖아. 그러니 옛날에는 오늘날이야 뭐 마음껏 뭐 켜고 끄고 뭐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옛날에는 불씨를 계속 살리고 있어야 돼요. 그게 집안에 경험이 많은 사람이 다뤄야 될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늙은이라는 뜻이 생긴 거예요. 자, 불을 다루는 늙은 사람. 오늘날이야 뭐 불이라는 것이 뭐 쉽게 끄고 만들 수 있지만 옛날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요 글자가 다른 글자 구성에 도움을 주면서 음역하는 글자로서는 찾을 숫자가 있고요. 이게 손이 달라붙어가지고 손을 찾으라고 있죠. 손은 손인데 손을 더듬어서 찾는다고 해서 찾을 숫자죠. 수색한다, 수소문한다 뭐 이렇게 쓰는 숫자예요. 또 개지멸자 관련돼 가지고 수는 수인데 형수 숫자가 되죠? 네. 형수 재수 뭐 할 때 쓰는 저 그것도 시대를 잊어버렸냐? 고구려던가 부여던가 형이 죽으면은 형의 아내를 갖다가 옛날 풍습이요. 행사 취수제. 행사 취수제. 공고가 아니고. 형이 죽으면은 몽고에서 그렇게 내려. 그래요? 몽고에서 내는 풍급이에요? 그렇죠. 몽고에서는 손님이 오면 아내를 이렇게 내주거든. 손님한테. 전 옛날 풍습이에요. 형사. 그게 뭐냐면은 혈통유지, 종족 유지에 도움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협소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 사니까 유전자를 이렇게 많이 퍼뜨리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 근친혼이 행해지면은 기형의 아들이 생기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학습 용어들이라는 게 우리는 한자로 알면은 형이 죽으면은 형수를 장가를 드는 제도다 이게. 근데 이렇게까지 써서 설명을 할 것도 없죠. 이게 괜히 썼는데 활이할 숫자예요. 병 들어가지고 술 타고 나올 때 쓰는 숫자죠. 활이할 숫자가. 책에 듣다 뭘 쓰는 숫자. 또는 별볼일 없는 존재예요.
가치 없는 존재를 이길 때 소의 오줌, 우수, 마발이라고 그러죠? 말에 똥 관련돼 가지고요. 우수 마발. 그럴 쓰는 오줌 숫자, 오줌 숫자. 자, 이럴 때에 이 글자인데 이 글자도 그런데 늙은이 숫자가 그대로 음역하는데 집안에 뭔가를 숨긴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것은 논어에 지금 신초라 들어나와 있지만은 어휘를 구성한 글자는 아니에요. 이제 논어 때문에 이제 알아둬야 될 글자죠. 요 글자들은 수사할 때 쓰는 글자, 형수할 때 쓰는 수척할 때 쓰는 글자, 우수마발할 때 쓰는 글자, 이로써 국어 공부에 도움이 되는 어휘 한자지만은 요건 이제 문장 공부에 이제 도움. 논어는 문장 때문에 어휘는 없어요. 이렇게 쓰이는. 자, 숨긴 숫자 이차를 기억을 잘 해두시고요. 저 늙은이 숫자를 통해서요. 그 다음에 배워야